여러분, 추억 비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36, 이름은 윤도진이다. 프리랜서 건축 디자이너로 살고 있지만 일상이 늘 공허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고 퇴근 후 작은 원룸에 들어오면 공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는다. 친구들은 결혼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나는 늘 혼자다. 결혼 이야기가 집에서 나오면 피하고 싶어지고 주말이면 배달음식의 TV가 전부였다. 그날 부산 공모전 심사 때문에 KTX에 몸을 실었다. 객차 안에서 눈을 감고 쉬려 했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자의 책 표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대학 시절 내가 밑줄까지 치며 읽던 건축 철학책이었다. 흘깃 보던 눈길이 오래 멈췄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작은 여행용 가방을 옆에 두었다. 27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카락을 넘기며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단정했다. 나는 말을 꺼냈다. 그 책 아직도 읽는 사람이 있군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듯 눈이 커졌다가 곧 미소가 번졌다. 알아요? 이 책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금세 길어졌다. 건축 이야기, 공간과 빛, 삶에 대한 경험. 서로 말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역에 도착할 즈음 헤어지는 게 아쉬워졌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라고 했다. 목적 없는 여행길이라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저녁에 같이 식사할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이 오갔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었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잠시 웃고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워졌어요. 내 말이 끝나자 그녀가 내 손등에 손을 올렸다. 손끝이 따뜻했다. 오늘은 무서워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네요. 아저씨 방에서 와인 한 잔 더 할래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방문이 닫히자 공기는 달라졌다. 와인을 잔에 따르고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먼저 그녀의 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떨려요?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지만 싫진 않아요. 그 대답에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입술이 닫혀 숨결이 섞였고 손길은 곧 그녀의 어깨와 허리로 흘러갔다. 그녀는 내 목을 끌어안았다. 몸과 몸이 밀착되면서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옷을 벗겨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그녀의 숨은 가빠졌고 나는 더 가까이 다가섰다. 침대 위에서 그녀는 내 이름을 묻지도 않은 채 나를 받아들였다. 뜨겁게 밀착되는 순간 그녀는 짧은 신음을 흘렸다. 몸이 흔들리고 땀이 번졌다. 우리는 서로를 움켜쥐며 한동안 모든 걸 잊고 몸부림쳤다. 숨이 섞이고 맥박이 겹쳤다. 방 안에는 파도 소리 대신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 가득했다. 그녀는 내 어깨를 세게 움켜쥐며 속삭였다. 잊지 마요. 내 이름 한서연이에요. 절대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새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말은 없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만이 방 안을 채웠다. 일탈 같은 하룻밤이었지만 내 삶에 오래 남을 감각이라는 걸 직감했다. 우리는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각자의
길로 걸어 나갔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날의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다. 혼자 있는 원룸은 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숨결과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절대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라며 명함을 내민 여자가 바로 그녀였다. 서연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 그녀는 짧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도진 디자이너님? 나는 숨을 고르며 명함을 받았다. 가슴속은 폭발할 듯 요동쳤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내 안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녀와의 하룻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약속된 장소는 청담동의 작은 라운지 바였다. 문을 열자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먼저 도착해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해 두었다. 시계의 초침이 몇 번을 돌고 그녀가 들어왔다. 회사에서 보던 단정한 정장이 아닌 몸에 달라붙는 검은 원피스 차림이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바 안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쏠렸다. 나는 괜히 잔을 들어 올리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앞자리에 앉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 한순간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회사 일, 프로젝트, 서로의 하루. 하지만 그 대화가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말은 흘러갔지만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하게 얽혀갔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발끝이 내 다리를 스쳤다. 나는 순간적으로 잔을 놓칠 뻔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웃음기 섞여 나를 찔렀다. 잔이 비워질 때쯤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포개졌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그날 밤 후회해요? 나는 말이 막혀 잠시 멈췄다. 머릿속에 부산의 호텔방, 그녀의 떨리는 몸, 그리고 속삭임이 떠올랐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릴까봐. 당신도 나도.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는 듯했다. 나는 오히려 그게 좋아요. 걷잡을 수 없는 거.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방어가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라운지를 나섰다. 골목길은 조용했고 불빛은 희미했다. 그녀가 내 옆을 천천히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음이 정해진 것 같았다. 택시가 도착하자 그녀는 뒷좌석에 먼저 올라탔다. 나는 뒤따라 탔다.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도 기사는 그녀가 미리 알려준 호텔 이름을 향해 달렸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그 소리가 바닥에 크게 울렸다. 긴장과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었다. 서울의 불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등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내 팔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낮게 말했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그때보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돌려 정면으로 마주 보게 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입술을 포개었다.
이번에는 느리고 깊었다. 부산에서의 입맞춤이 서툴고 거칠었다면 이번은 모든 걸 알고 감각하는 키스였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냈다. 그녀의 피부는 차가운 불빛 속에서 선명했다.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손길은 더 과감해졌다. 그녀는 내 목을 감싸며 몸을 맡겼다. 침대 시트 위로 몸이 기울어졌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느껴져요? 거짓말 아니에요. 당신만 보면 이렇게 돼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방 안은 거친 숨과 맥박으로 가득 찼다. 창밖의 불빛은 흐려졌고 남은 건 서로의 몸뿐이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숨을 골랐다. 땀으로 젖은 시트, 아직 가시지 않은 열기. 그녀는 내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라고 부르기 싫어요. 이제는 이름으로 부를래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윤도진, 도진이라고 불러요. 그녀는 내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도진 씨?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다.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감이 스쳤다. 밤은 다시 길었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멈추지 않았다. 외로움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옮겨가고 있었다. 새벽이 오자 창가에는 흐린 빛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시트를 감싼 채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끝날 수 없다는 걸. 며칠 뒤 첫 번째 공식 미팅이 열렸다. 회의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팀원들은 자료를 나누고 설명을 이어갔지만 내 시선은 계속 한 곳으로 향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한서연. 단정한 정장 차림,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로서 완벽했다. 자료에 집중하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디자인의 허점을 정확히 짚었고 의견은 단호했다. 나는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불과 며칠 전 같은 여자가 내 품에서 신음을 흘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내 시선을 스치면 곧장 자료로 되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선을 지켰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뜨겁게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고 서류가 책상 위에 정리됐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아 도면을 정리하는 척하며 눈을 들어 그녀를 봤다. 그녀도 같은 순간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잠시 맞닿았다. 그 짧은 순간 눈빛이 전부를 말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들어섰다. 다른 직원들이 몇 층에서 내리고 결국 우리 둘만 남았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선명했다. 말은 없었다. 고요 속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여 내 손등에 손가락을 스쳤다. 나는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 짧은 순간의 신호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빠져나갔다. 나는 숨을 고르며 뒤따라 걸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 이야기 더 하고 싶네요.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다. 익숙한 호텔 이름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짐을 챙겨 나섰다. 호텔 복도에 들어서자 문이 열렸다.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단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가벼운 셔츠 차림에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다. 단순했지만 더 강렬했다. 나는 문을 닫자마자 그녀에게 다가갔다. 기다렸다는 듯 서로의 입술이 맞닿았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더 깊게. 손길이 몸선을 따라 흘렀고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를 적셨다. 우리는 옷을 벗겨내며 침대로 향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녀의 피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만큼은 일도, 회사도, 세상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도진 씨? 그 소리에 나는 더 깊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부산에서의 뜨거움이 욕망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무게였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 숨은 거칠게 이어졌고 방 안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참이 지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확인하듯 더 깊이 파고들었다. 새벽녘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땀으로 젖은 시트, 어지럽게 흩어진 옷까지. 그녀는 내 가슴 위에 손을 올린 채 눈을 감았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이 관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 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담긴 미소였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건 단순한 하룻밤의 반복이 아니었다. 이미 더 깊은 곳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다. 밤새 준비한 결과물은 완벽했고 회의실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했다. 대표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팀원들의 얼굴도 환했다. 나는 잠시 안도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 서연이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나자 나는 홀로 서류를 챙겼다. 복도를 나서려던 순간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젊고 잘생긴 본부장이었고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사 관계자였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귀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 관계가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실감났다. 그녀가 뭐라고 대답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바라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곧장 본부장을 향해 말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안 되겠네요. 이분이랑 선약이 있어서요. 그녀는 내 팔을 끌어안았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듯 우리를 봤지만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이끌고 복도를 걸었다. 나는 얼떨떨한 상태로 따라갔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우리는 단둘이 남았다. 좁은 공간, CCTV가 없는 구석. 그녀는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긴장이 풀리자 모든 억눌린 욕망이 폭발했다. 그녀의 손이 내 목 뒤를 움켜쥐었고 나는 허리를 감싸 안았다.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고 위로 올라갔지만 우리의 호흡은 이미 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이 아닌 내 원룸으로 향했다. 작은 방, 낡은 가구, 현실적인 냄새가 가득한 공간.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진솔한 곳 같았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내 품에 안겼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고 스커트가 바닥에 떨어졌다. 침대 위에 몸을 던지듯 눕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박혔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열기를 느꼈다. 서로를 더 거칠게 탐했다. 방은 작았지만 열기는 더 컸다. 그녀의 손길이 내 몸을 더듬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다. 신음과 거친 호흡이 얽혀 작은 방 안을 채웠다. 우리는 지칠 때까지 몸을 포개었다. 땀이 시트에 번지고 창문은 뿌옇게 흐려졌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고 오직 서로의 체온만이 존재했다. 한참 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내 품에 기대 속삭였다. 오늘 같은 날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에 모든 불안과 의심이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더 꼭 끌어안았다. 밤은 길었다. 새벽이 오자 작은 방은 여전히 뜨거웠다.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는 방식이라는 걸. 위험했지만 그만큼 진실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프로젝트는 점점 막바지로 향했고 우리는 일과 일상 속에서 틈을 내어 만났다. 겉으로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관계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몸과 마음이 깊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와인바에서 가끔 마주쳤다. 와인잔을 부딪히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곧장 호텔이나 내 원룸으로 향했다. 때로는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몰래 손을 잡았고 복도 모퉁이에서 잠시 입술을 겹쳤다. 순간들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내 방에 들어서면 우리는 더 솔직해졌다.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었고 그녀는 설거지를 도와주며 장난을 걸었다. 젓가락을 손에 쥔 채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뜨거운 긴장이 이어졌다. 설거지를 마친 손이 내 손등을 스치면 금세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불타올랐다. 침대는 언제나 준비된 무대처럼 우리를 받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옷을 벗겨내고 땀에 젖은 몸으로 부딪히며 한동안 말없이 탐닉했다. 작은 신음과 거친 호흡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었다. 오직 몸과 몸이 부딪히는 리듬뿐이었다.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런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스쳤다. 우리는 분명 위험한 줄 일을 걷고 있었다. 회사, 프로젝트, 주위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위험이 더 짜릿하게 다가왔다. 지루하고 권태롭던 내 삶은 이제 날마다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내 일상에 전혀 다른 빛을 더해주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외롭지 않았다. 차갑던 방 공기는 그녀의 체온으로 따뜻해졌고 고요하던 원룸은 숨결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하룻밤 상대도 아니었다. 그 경계의 어딘가에서 서로를 찾고 있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약속을 했다. 회사에서는 모르는 척하자. 서로의 삶을 망치지는 말자. 하지만 약속은 늘 흐려졌다.
욕망과 감정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술잔을 부리쳤다. 그리고 또다시 방으로 향했다. 서로를 끌어안으며 숨이 섞이고 심장이 하나로 맞춰졌다.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미 단순한 유혹을 넘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지워주는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프로젝트 막바지가 다가오자 긴장은 더 높아졌다. 서류와 도면, 수정 요청이 쏟아졌다. 우리는 매일같이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로서 냉정했고 나는 디자이너로서 답해야 했다. 업무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감췄다. 하지만 숨길수록 갈증은 더 깊어졌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다. 휴대폰 화면은 묵묵히 잠잠했고 메시지 창은 비어 있었다. 나는 이를 핑계로 버텼지만 밤마다 불안이 몰려왔다. 혹시 그녀가 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건 아닐까? 혹은 새로운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러던 어느 저녁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 회의실에 그녀와 나만 남았다. 조용한 공간, 종이 냄새, 빈 프로젝터가 꺼진 어두운 벽. 그녀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내 쪽을 바라봤다. 시선이 길게 머물렀다. 나는 결국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왜 연락 없었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바빴어요? 그리고 생각 좀 하느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어 말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요. 그 순간 모든 불안이 무너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회의실 문은 잠겼고 우리는 서로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책상 위로 그녀의 몸이 눕혀졌다. 도면과 서류가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기술을 겹쳤다. 거친 호흡, 빠른 박동, 멈출 수 없는 손길. 좁은 공간이 우리를 가득 채웠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호흡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라도 확인해야 안심이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호텔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더 조용했고 더 깊었다. 서로의 몸에 익숙해진 만큼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손길, 눈빛이 모두 진지했다. 욕망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긴 채 속삭였다.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끝까지 멈추지 말고. 그녀는 눈을 감으며 내 목을 감쌌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난 것이었으니까.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모두가 웃으며 축하했고 내 이름도 여러 번 불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뿐이었다. 서연. 함께한 시간, 뜨거웠던 밤, 귓가에 남은 목소리. 그 모든 게 떠올라 숨이 가빠졌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사를 오갔다. 회의실에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동료들 앞에서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일 뿐이었다. 하지만 눈빛 하나, 손끝의 스침 하나로도 서로의 갈증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남는 순간이면 공기는 바뀌었다.
거울 속에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떨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포개지고 입술이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면 다시 아무 일 없는 듯 흩어졌다. 이중적인 삶, 위험한 관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를 내 집으로 불렀다. 더 이상 호텔이 아니라 내 삶이 고스란히 묻은 공간.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왔다. 좁은 거실, 낡은 가구, 벽에 걸린 오래된 도면.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내 쪽을 바라봤다. 여기 당신답네요.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우리는 함께 밥을 지었다. 그녀가 칼질을 하고 나는 냄비에 물을 올렸다.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국을 나눠 먹었다. 사소한 순간이었지만 내겐 너무 낯설고 따뜻했다. 혼자였던 집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설거지를 마쳤다. 물방울이 묻은 손으로 내 얼굴을 살짝 닦아주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를 끌어안아 침대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욕망보다 애틋함이 앞섰다. 옷이 벗겨지고 몸이 겹쳐졌지만 서두름은 없었다. 그녀의 숨결, 심장의 박동, 떨리는 손끝, 모든 게 천천히 그러나 더 깊게 이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내 귀에 낮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 도진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심장이 무너졌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땀이 흘러내렸고 방 안은 다시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욕망의 열기가 아니었다. 서로의 삶이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그녀는 내 품에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서로 다짐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든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침 그녀는 내 방 창가에 서 있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커튼을 젖히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대답했다. 몰라요. 하지만 나는 매일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도진 씨?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길 위에 있었다. 위험했고 불안했고 때로는 무모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솔직했고 진짜였다. 나는 알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서로에게 새겨졌다는 것을. 마지막 장면, 작은 원룸의 불빛 아래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름을 부르고 입술을 겹치며 숨을 나누었다. 외로운 남자와 대담한 여자의 만남은 결국 서로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매번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녀를, 한서연을,